안녕. 자, 가자. 2026 언어 매체 의문편 공부를 좀 할 거야. 의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서 시험 문제 내는 거랑 선생님 문제 좋아하는 거 일단 저 개념부터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봐. 의문의 이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무슨 단위야? 요거 일단 여기서부터 책임 보자. 가장 작은 소리야. 가장 작은 소리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말 그대로 선생님이 앞에 지금 보면 여기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치? 근데 요걸 뒤로 보내가지고 가장 작은 뜻의 단위다 이렇게 낼 가능성이 일단 커요. 근데 가장 작은 소리 단위가 의문이지, 가장 작은 뜻의 단위는 우리 예은아 뭘까? 여기까지 시험번이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뭘까? 맹구야 뭐야? 음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지금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건데, 뜻의 가장 작은 단위 하면 형태소를 묻는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일단 가장 작은 소리는 음은, 가장 작은 뜻은 형태소. 여기 낚이지 말아요. 선생님 이거 넣는데 맞다, 가장 작지? 이거 옳은 거. 요렇게 해서 틀릴 수 있고. 자, 그러면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 했는데 말과 발, 일단 소리값이 같아 달라요. 말, 발 다르잖아. 그치? 다른데 이걸 구분해준 게 지금 미음과 비읍이란 얘기야.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저 두 개로 인해서, 요 하나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고 소리도 달라졌다. 나무와 너무도 보면 아와 어로 인해 지금 달라졌다는 거야. 됐지? 여기서 중요한 개념 또, 그럼 말과 발 말고 말과 벌, 요거를 구분해 볼게. 말과 벌 뜻 같아 달라? 다르지? 하지만 얘는 몇 개가 달라져? 두 개가 달라진 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뭐 표기를 할 때 미음, 비읍, 요렇게 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음은 법칙에 왼쪽에 보면 여기 체킹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서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이야.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달라지면 저건 최소 대립상을 볼 수가 없어. 이해됐냐? 그럼 나중에 뒤에 내가 문제 풀이해 줄 건데, 말, 벌은 짝짓기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의문이 추출된다 라고 풀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이해됐냐? 나중에 이 단어도 쫙 다 던져주고 최소 대립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의문들 다 뽑아내라 그러거든. 됐지? 그러면 다시 맹구야, 몇 개만 달라야 된다? 한 개만 달라야 돼. 두 개 다른 거 짝짓기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의문과 최소 대립상의 개념 갖고, 자 이제 의문의 종류,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면 될 건데,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지금 보이죠?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일단 분절,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분절의 의미거든. 그럼 비분절 뭐 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야. 됐지? 그럼 분절 의문부터 보면,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처럼 다른 소리와 잘 나눠지는 의문이고, 여기 체킹 뭐라고 한다? 음소라고도 한다. 자, 다시 분절 의문은 그냥 자음, 모음 떠올리면 돼. 분절은 자음과 모음이겠다. 그걸 음소라고 한다. 거기에 자음, 모음, 요 개념 반모음이 있다 라고 돼 있죠. 자음과 모음과 반모음이 있다. 됐어요? 그럼 분리를 할 때 이렇게 하자. 자음부터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음절을 쓰다. 그럼 여기서 일단 방해를 받다라는 건 어디에 방해를 받냐? 조음 위치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야. 조음 위치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야. 그럼 조음 위치에 몇 개 있지? 그건 아나? 5개 있어. 그 5개에서 방해를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 바꿔서 공개 흐름이 장애를 받는다, 이것도 똑같은 말. 장애를 받다, 방해를 받다, 어떻게 나오든 결국 공개 흐름이 원활하게 나오진 않는구나. 그리고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자음은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없는 애야 얘는. 자, 그래서 애들이 실수하는 거 여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지. 우리 연아야 이거 읽어봐. 기역. 예은아 이거 읽어봐. 시은 읽어봐.
맹구 읽어봐. 너는 왜 끄야? 아니 차라리 그라고 했으니까 끄는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자 예은아 읽어봐. 정답이야. 왜 니들이 그라고 있느냐? 넌 지금 여기다가 을을 받치면 그가 돼. 야 김연아 이 멍청아. 그럼 너희는 부를 때 저는 기억 이 미음 이은 니은 입니다 이렇게 읽을 거야 빙신아. 기억은 얘 이름일 뿐이지 이걸 어떻게 읽어? 내가 방금 썼지. 얘는 음절값이 없다고. 이해됐냐? 자음은 못 읽음이야. 다 지금 얘기지만 얘는 읽을 수가 없어. 음절을 이룰 수 없다는 말 자체가 못 읽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누가 있어야만 읽을 수 있다. 모음이 있어야만. 아구리 시인가 그라고 읽은 건 어떤 모음의 도움을 받아서 읽은 거야? 의의 도움을 받아서 그라고 읽은 거야. 근데 여기다 아를 붙이면 뭐가 돼버려? 가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해를 했냐? 자 다시 얘기했지만 이건 못 읽습니다. 이거 바보같이 짓거리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요 모음과 함께 있어야만 얘는 음절 소리값을 가진다는 거야. 음절이 소리값. 자 모음 발음할 때 체킹 공개 이름이 방해를 받지 않아. 이게 차이점이야. 얘가 공개 이름이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얘가 홀로 발음될 수 있는 거야. 차이점. 홀로 발음될 수 있다라는 건 홀로 여기 보면 음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또 바보지도 해보러 가볼까? 자 뭐 아야 어요 요요 요런 거 있겠지. 자 우리 연아야 읽어봐. 그렇지. 얘는 뭐 할 수 있다? 읽을 수 있음이야. 이 차이점 반드시. 자음은 못 읽어. 하지만 모음은 홀로 음절을 이루어. 그래서 이 모음의 종류도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 그리고 입술 모양의 혀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자음과 분절음은 자음, 모음, 반모음으로 나뉘고 이 모음 안에서 뭔 모음과 뭔 모음이 나오는 거야? 반모음과 이중모음이 나오는 거야. 개수도 나 외웠으면 좋겠어. 자음 토탈 19개야. 자음은 토탈 19개. 반모음은 10개야. 그 이중모음은 몇 개일까 기억나 예은씨? 기억 안 나? 11개야. 자,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그러면 연아야, 모음은 토탈 몇 개? 11개? 더하기를 못해, 빅다가 진짜. 와, 나 지금 수학 수업 해줘야 돼, 여기서. 맹구야, 모음은 토탈 몇 개? 29개. 10개 더하기 11개 하면 21개가 될 거 아니야. 자, 황지훈, 자모음 토탈 몇 개? 자모음 토탈 몇 개? 40개. 아니 왜 그러지? 너 몰랐지? 자모음이. 나 지금까지 뭐 수업하고 있니? 자모음이 뭐예요라고 하면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자모음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자모음이 뭐예요? 나 듣고 튕겨. 자, 어쨌든 다음 19개 모음 21개고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는 단모음 있고 이중모음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얘야. 단모음. 왜? 단모음 체계표는 있는데 이중모음 체계표는 없어요. 즉 단모음 표를 외워야 돼. 이중모음 외울 필요가 없어. 단모음을 외우면 거기에 이중모음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얘야. 얘 절대 틀리지 마라. 이 바뀐 수능 때문에 옛날 선생님 문제 낼 때 옛날 문제들을 갖고 올 경우 얘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잘 봐. 발음할 때 공개를 방해를 받지 않으나 그럼 얘는 지금 모음과 성격이 똑같죠? 얘도 단모음과 함께 이중모음을 이루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단모음과 함께 한다라는 게 또 자음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나 얘는 모음의 성격, 이 공개를 방해를 받지 않아. 요게 모음의 성격이고 근데 얘도 단모음과 함께 해야만 소리값을 가져. 자음의 성격이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왼쪽으로 잠깐 갈게. 그래서 여기 J개, W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왼쪽 가면 반모음은 발음할 때 공개를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과 비슷하고 홀로 발음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음과 또 비슷하니까 음성적으로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 존재이다. 그래서 여기 봐 반자음이라고도 얘를 불러요. 반모음, 반자음. 그러니까 모음의 성격이 반이 있고 자음의 성격이 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자음, 반모음 이러는데 얘가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만든다는 점에서 반모음이라고 한다. 여기 잘 들어. 단모음과 어울려 무슨 모음 만든다?
이중 모음을 만든다. 그래서 이중 모음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위에 쓸까? 반모음은 J개 반모음이 있고 W개 반모음이 있어. J개가 있고 W개가 있어. 이 반모음 J개를 반모음 2라고 부를 거야. 반모음 2라고. 그래서 요 표시를 해줘. 반모음 2다 라고 해서 위에 저 표시를 해주거든. 왜 해줄까? 저 표시를 안 할 경우 누구랑 겹쳐? 단모. 그렇지. 단모음에 있는 2랑 겹쳐버려. 그러니까 반모음 2 그리고 W개는 두 개가 있어. 반모음 O와 우. 요 표시를 또 해줘. 왜 표시를 해줄까 얘나? 그렇지. 단모음 오, 우랑 겹쳐. 똑같이 써버리면.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단모음과 원래 이중모음을 만든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더하기 어는 여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더하기 어는 여다.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느냐? 내가 지금 이 이를 요 표시를 안 써놨지. 그럼 얘는 지금 단모음이고 이 어도 단모음 어야. 근데 여라는 이중을 만들었다. 이거 이제부터 머릿속에 지워. 단단 더하기 이중은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더하기 어가 여가 됐다는 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이래서 그럼 선생님 여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써야 될까 공식을? 뭐 더하기 뭐라고 해야 돼? 반모음 2 더하기 어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J 더하기 어는 여다.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거는 되는 거야. 왜? 얘는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에서 이중이 나왔기 때문에 동그라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단의 구조로만 이중을 만들지 단단의 구조로 이중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절대 못 만든다. 단단의 구조로 이중을 만들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 반드시 이렇게 단단의 경우로 이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됐어? 자, 이제 여기서 조금 그래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일단 반모음의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요거 진짜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문제 풀 때. 요거 가장 핵심이라고 반드시 알아두고. 자, 그 다음 비분절 음은 고저, 강약, 장단과 같이 음의 높낮이죠.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다.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건 구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음소의 언처 실현되면 잘 들어. 음소의 언처 실현되면 음소가 아까 뭐였어? 여기 음소라고 나와있지? 얘한테 언처, 분절음문에 언처 실현되면 운소라고도 한다. 자, 비분절음문을 뭐라 한다? 연아야? 운소. 자, 그럼 여기 봐. 그래서 음소와 운소가 합쳐져서 음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음운이라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음운은 분절과 비분절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현대 국어에서는 장단만이 비분절, 체킹, 고저도 있고 강약도 있지만 장단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저에 따른 건 고저나 강약에 따른 건 야, 빨리 밥 먹어! 밥 먹어! 이래버리면 뭐야? 밥 먹으라는 명령이지. 예은아 지금 밥 먹어? 이래버리면 뭐가 돼? 의문이 돼버려요. 뜻이 달라져버려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장단만을 인정한다. 그래서 눈과 눈, 말과 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 요게 사람의 신체 기관인 눈 요렇게 되겠지. 아니다 거꾸로 했지. 요게 사람의 신체 기관인 눈, 요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리고 요 표시가 뭐야? 길게. 요게 장음 표시야. 요게 장음 표시. 그럼 저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읽어라? 짧게. 저 표시가 있으면 길게 읽어라 이게 되겠지. 하나 팁으로 준다면 만약 여기서 시험대 거의 안 낼 거야. 안 낼 거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니들이 넣어야 될 건 사람의 신체는 다 짧게 발음이야.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동미어들은 다 짧게 발음하는 거야. 나머지들은 좀 길게 읽어준다라는 것도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하는 표를 보러 가겠습니다. 자, 국어의 음은 체계. 자음은 여기 봐, 아까 내가 설명했지. 공기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자리가 좋은 위치라고. 공기 흐름에 이거를 장애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장애가 있다, 방해가 있다. 요게 좋은 위치가, 그리고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이 좋은 방식. 요렇게 하는데, 자, 잘 들어. 요 표 좀 쉽게 외우는 법 갈 거야. 자, 보면
좋은 위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리고 좋은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 여기서 이 표에서 일단 설명하면 예사소리를 평음이라 그러고 된소리 경음, 거센소리 격음이라 하죠. 그럼 이렇게 구분하는 건 얘는 좋은 방법일까? 아니야. 니들이 일단 알아낼 거 이 예사, 된, 거센으로 구분하는 건 얘도 좋은 방법은 파열이고 얘도 좋은 방법 파열이고 얘도 좋은 방법 파열이야. 그럼 얘네 셋은 좋은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얘네 좋은 방법 같은 애들이야. 그리고 좋은 위치도 같은 애들이야. 그럼 선생님 얘네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갈수록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거야. 이건 방법이 아니죠. 이 소리를 세진다는 거야. 그래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은 소리의 세기에 따른 구분이야. 됐어요? 연아 이해했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바다가 바다가 뭐지 있는데 표가 너무 복잡해. 이런 거 외우기가 조금 힘들지. 그래서 국현이 만든 새로운 표를 알려드릴 테니까 5 법칙으로서 그 5 빙고판 기억나나? 오케이. 자, 그러면 좋은 위치가 일단 다섯 개잖아. 그치? 그럼 우리 양수음, 치조음, 뭐 경국의음, 영국의음, 후음 이렇게 다섯 개 좋은 위치가 있고 앞글자만 딸 거야. 양치, 경영, 후. 자, 말 그대로 양치, 경영. 누가 이빨을 잘 닦나? 대회가 펼쳐집니다. 알겠어? 그럼 좋은 위치 다섯 개 그려볼까? 양, 치, 경, 연, 후. 자, 그럼 이빨을 정말 잘 닦는 게 누굴까? 여기다가 밑에 그대로 비읍. 요것만 좀 주의해줘. 디귿시옷을 같은 라인에 집어넣을 거고, 즉 기역. 요거 쓸 때 이제 비읍, 디귿시옷, 지읒, 기역 쓰면 안 돼. 후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했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얘는 내가 뭐 만들었지? 여기다가 맹구야 전부 다 아자를 붙여봐. 바다 뭐가 그래 여기 아자만 붙이라고. 왜 지 혼자 우자로 바꿔서 지랄이야. 바다 사자가 오케이. 그러면 이빨 제일 짧은 게 누구야? 바다사자. 그렇지. 바다사자가 이빨을 제일 잘 닦았어. 됐지? 그래서 바다사자가 이빨을 너무 잘 닦아서 상을 받았거든. 그래서 돈도 생겼겠다. 바람을 피러 가요. 이 새끼 수컷이거든. 이 암컷을 만나러 가야겠지. 근데 또 만난 게 저기는 중국 바다사자랑 바람이 납니다. 자, 밑에 것도 R을 붙여서 다 읽어봐. 맹구야. 바다 사자가 그렇지. 한국 바다사자가 중국에 있는 빠따사자가 중국 발음 좀 세죠. 빠따사자가 그렇게 하면서 얘가 기억 돌아오니 조금씩. 뭐 했어 얘네 둘이서. 그렇지. 둘이서 신나게 파티를 펼쳐요. 파티 축하를 하고 있겠지. 그럼 파티 축하하니까 자 파티 할 때 외치는 아우성 뭐야? 맹구야. 네. 파티를 하면서 즐겁잖아 지금. 그럼 파티 축하하면서 신나는 그 와. 감탄사가 나와야겠지. 와? 아니지 임마. 네?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느? 누가 이거 나 진짜 죽이고 싶다. 파티 축하. 소리 높여. 아하. 그럼 내가 왜 저 후음을 여기 두 개에 넣었을까? 그건 이따가.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 라인을 히읗이 먹을 거고. 파티 축하해. 이렇게 파티 축하하고 있는데 연아야 이거 지금 불륜이라 했지? 우리 한국 막장 드라마 보면 이렇게 불륜 저지르다가 누구한테 걸려? 마누라한테 걸리겠지? 이렇게 즐거운데 지금 전화가 오네. 마누라 내려가지마. 왜 다운돼야지 마누라. 그리고 난 뒤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감탄사 나와줘야지 뭐. 좋겠다. 나와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냐? 여기 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자, 양치 경영은 쓰고 요 왼쪽 라인도 내가 빙고 법칙이라고 했지. 그래서 예된 거 비유.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걸 우리 비유한다 하죠. 그래서 예된 거 비유 이렇게 써주시면 표는 완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가 빠졌지? 예은아 이 오른쪽 표랑 비교했을 때 그렇지 좋은 방법이 빠져버리거든. 좋은 방법인 여기 비음과 유음은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가 지금 빠진 게 되잖아.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빠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해. 찰찰찰 공식을 기억해. 찰찰찰. 내가 찰을 몇 번 얘기했어? 3번 얘기했지? 찰찰찰 3번 얘기했지? 자 파찰은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고 마찰음도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야. 그래서 찰 들어간 거는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 라고 기억해주고 자 일단 마찰음부터 가볼게. 마찰음부터 가볼게. 자 여기 바다사자가 바다사자가 파티주가에 마누라 뭐 이렇게 됐다는 스토리까지 아까 다 얘기를 해줬고 자 여기 디귿시오 쌍디귿 쌍시오 보면 요게 양수음이면서 예사소리는 비읍 한 마리거든. 근데 치조음이면서 예사소리는 게 2마리가 돼. 그리고 얘도 2마리가 돼. 그쵸? 그럼 이 좁아터진 방에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좁아터진 방에 2마리가 있으니까 서로 뭐가 일어날까? 싸움이 일어나겠지 좁다고. 그래서 저기가 마찰음 미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마찰음부터 외우면 찰찰찰 공식에 의해서 찰 들어간 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자 그럼 마찰이 일어났어 연아야. 욕 나와 안 나와? 욕 나오지. 요즘 우리 아들이 나한테 맨날 써먹는 거 아빠 아저씨 발냄새 띄어쓰기 없이 해봐. 아저씨 아이씨 걔가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그렇지 우리 사람이 용할 때 시원 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씨발 쌍지발 그럼 여기 봐 요거 욕을 생각해. 마찰이 있나? 10세 너 지금 웃었지? 웃는 게 더 짜증나 나는 너가. 그래서 10세가 웃는 게 정말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찰은 10세 요렇게 3개가 있다. 됐어? 자 그러면 솔직히 10세만 외우면 끝나거든. 얘가 마찰음이다 외우면 끝나는데 그 뒤에 오는 3개가 파찰이다 라고 외우면 되는 거야. 그 뒤에 3마리는 파찰이다 라고 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마찰보다 더 큰 게 파찰음이고 자 뭐 이건 예전에 내가 예은아 찝쩍대면 참았는다 기억나? 그래서 파찰은 파열 빵 터지면서 마찰까지 일으키면서 터지는 거니까 찝쩍대면 참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러면 참아줘야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봐봐.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 표가 오랜만에 그리니까 나도 오랜만에 그리니까 조금 먼저 표를 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눴어야 돼. 이렇게 원래 나눴어야 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와 비음과 유음을 나눴어야 됐거든. 그래서 이거 마누라야 기억나? 얘네가 비음과 유음이고 얘는 합쳐서 뭐라고 외웠던 게 기억나? 노란 양말이라고 외웠던 학교도 있고 요 자음 중에 요 4개의 자음을 울림소리라 불러요. 얘네는 울리는 소리다 해서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뭐야? 안 울림 소리가 되겠지. 안 울림 소리. 누가 얘기했어? 울림소리. 그냥 외워. 울림소리 4개 안 울림 나머지 됐지?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우리 예은공주 마찰과 파찰까지 이해했지? 그럼 끝난 거야. 솔직히 찰찰찰만 기억하면 끝나는 게 마찰음 3개 파찰음 3개 나머지 전부 다 무슨 음이야? 그렇지 나머지 전부 다 파열이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 토탈 몇 개? 5개 나온 거야. 마찰, 파찰, 파열, 비음, 유 요렇게 좋은 방법 5개.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은 뭐다? 소리의 세기에 따른 구분일 뿐이다 라고 여기까지 표 기억했습니까? 해서 우리 여기 이 표로 외우든지 저 표로 외우든지 일단 뭐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표는 외워야 돼. 이게 수능 엄매에서 진짜 표를 모른다? 뒤에 문제풀이 시키겠지만 문제 한 개도 풀 거야. 저 표랑 좋은 건 못 오면 표를 줄까 안 줄까 너네 시험 볼 때. 안 준다고. 절대 안 줄 거라고. 엄매도 마찬가지야.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볼 때 시험지 받자마자 뭐부터? 저 표부터 빠르게 그려야지. 빠르게 그리고 왜? 계속 그 전까지 표만 계속 외우고 있어. 만약 외운 사람은 상관없는데 만약 못 외웠던 계속 외우고 있다가 시험지 받자마자 시험지 표부터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 적용하면서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평음, 경음, 격음, 평음, 경음, 격음 얘네 이름까지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얘네 이름까지도. 자, 나중에 옮겨 적어요, 함씨. 우리는 나가야 돼요, 진도를. 자, 그 다음 장. 단모음 체계표. 단모음 체계표. 얘도 표죠. 자,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그러니까 이게 혀의 위치가 앞에 있냐, 앞전, 뒤후. 앞에 있냐, 뒤에 있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고, 중, 저 있냐. 그리고 입술을 동그라냐, 안 동그라냐. 평, 원. 그래서 입술 모양이 이건 평하다가 되고, 이건 어떨다? 둥글다가 되는 거야. 입술 모양이 평평하냐, 둥그냐. 혀 위치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요거 애들이 풀 때, 우리가 해봐랄까, 이 입의 구조를 알면 이게 조금 쉽거든. 대체. 그래서, 봐봐. 으랑 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근데 으에서 우가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동그래진다고. 그래서, 우 계열만 전부 다 원순이야. 오 계열. 얘도 우가 들어가 있죠. 됐죠? 그리고, 요거. 전설과 후설을 구분할 때는 으하고 이랑 으를 발음을 해봐. 이 하다가 이으 햇바닥이 어떻게 돼? 이 할 때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거든. 이 으 하는 순간 햇바닥이 어떻게 돼? 뒤로 당겨져. 그래서 요게 앞 뒤야. 이으 됐냐? 요 개념으로 기억해 주시고, 난 중요한 건 얘네 셋. 얘네 셋이 중요해. 자, 왜? 야, 네가 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발음 거의 비슷하거든, 얘네 둘이가. 네. 거의 비슷하지.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아가 니들이 더 구분하기 쉬우니까. 아. 후설이면서 평순이며 달라진 건 고중조만 달라져. 됐지? 그래서, 아. 입을 더 뭐하고 있어? 벌리고 있지? 그러면, 아. 벌리면서 햇바닥도 같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 그 다음에 다시 햇바닥도 다시 위로 어떻게 올라가. 그래서 요 고모음을 다른 말로 폐모음이라고 그래. 아마 팬다가 아니라 입을 뭐 해라? 닫아라 라는 모음이야. 그리고 저 모음을 개모음이라고 그래. 입을 뭐 해라? 열어라. 그러면 중모음 뭐냐? 반개모음이라고 그래. 왜 반개모음일까? 반만 벌려라 라는 거야. 이거 완전히 열어라, 반만 벌려라, 폐. 그러면 애와 애의 차이점은 뭐다? 그렇지, 개문과 반개. 입을 더 벌려라. 그러니까 네가 해 하면은 니라는 거고, 내가 해. 그럼 내를 발음할 때 발음을 더 벌리라는 게 되겠지. 이해했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요거는 쉬우니까 쉽게 외울 수가 있겠지? 자, 어떻게 외웠어? 네. 이거 중학교 때 기억 잘 살려보는 거야. 저거는 이제 금붕어 오빠. 금붕어 오빠? 금붕어 좋아까지 내가 들어봤거든. 금붕어 오빠 진짜 처음 들어봤다. 신선한데 금붕어 오빠. 이거는 네. 키위 제외해. 괜찮다 이거. 금붕어 오빠가 과일 가게를 열었는데 사러 가서 오빠 키위 제외해. 금붕어 오빠? 괜찮네요. 그게 더 금붕어 조합보다 나은 것 같아. 또는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거 학교마다 다 외운 게 있었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단모음 몇 개 있다? 10개 있다. 그리고 오른쪽 갈게. 아까 전에 내가 강조했던 문제 이중모음 만드는 거.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자,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러면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해서 이중 만들어. 내가 이거 기억하랬다. 단의 결합으로 만든다, 못 만든다? 절대 못 만든다, 이중 못 만든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은 반모음의 조명에 따라 아까 썼던 거지. J개와 W개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이 J개에 해당하는 게 누구? 반모음 E라고 부를 거라고 했고, 이 W개에 해당하는 게 반모음 O와 우 두 마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J개와 W개 이렇게 나눠지고, 자, 외와 위의 발음, 외와 위의 발음. 엄밀히 얘도 5 더하기 2잖아. 얘도 5 더하기 2잖아. 근데 주의해. 얘조차도 단모음이야. 표준 발음법 제 상황에서는 외비는
원칙적으로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혀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이중모음 내가 한 예로 문제를 만들어 볼게. 자, 요거 만들기 기억해야 돼. 꽃이 피어를 발음을 할 건데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음할 수가 있어. 이거를 만약에 내가 펴 이렇게 발음을 할 거야. 펴. 그러면 여기에 일어난 음운 변동 현상은 뭘까? 하면서 얘는 뭘 것 같아? 낸거야 뭘까? 네. 뭘까? 함축. 함축. 와, 문학이죠. 아, 야, 이 피어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표 안에 담았어요. 아, 문학의 아름다움. 차라리 축약을 얘기하든가. 아, 축약.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축약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 얘를 지금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 더하기 어가 뭐가 된 거야? 여가 된 거잖아. 2 더하기 어가 여. 이게 2000년도 이후까지는 이게 모음의 축약이었어. 2000년대까지는. 여기까지 이해됐냐? 근데 2000년대 수능 특강이 나올 때 요걸 축약 현상에서 뺐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전 수능 특강까지는 요게 그냥 모음의 축약으로 설명을 했다고. 근데 이게 모음의 축약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게 2 더하기 어가 여가 됐다는 건 그럼 단모음과 단모음이 축약돼서 뭐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중을 만들었다라는 게 되거든. 근데 이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단의 결합으로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지금 이 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애는 누굴까? 반모음이 필요해. 그럼 반모음 중에 누가 필요할까? J가 필요하겠지. E라고 하면 헷갈리잖아. 왜냐면 단모음이랑 J 그래서 W라고 부르는 거야. 자, J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현상은 요 단모음인 E가 J로 교체가 벌어져요. J 교체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J로 교체돼야 저게 설명이 돼. 그러면 반단 이중이 설명이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축약 현상이 아니라 무슨 현상이다? 교체 현상이야. 이건 축약으로 보면 안 돼, 이제. 저거는 교체 현상으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거 볼게. 자, 피어가 표가 되는 현상도 있는데 또 이 피어가 피여로 발음할 수도 있거든. 이 피어를 피여로 발음할 수도 있어. 그럼 이건 뭐가 일어났을까?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 이것도 풀어서 설명을 하면 결국 이 더하기 어가 이거는 이것처럼 여가 된 게 아니라 이 더하기 뭐로 변한 거야? 여로 변한 거거든. 그래서 저 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야. 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럼 저기 교체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뭐가 일어났을 것 같아? 어가 여가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점이 필요해. 아, 나란 말싸미. J가 필요하지. 그러면 요 상황에 지금 누가 들어온 것 같아? J가 들어온 게 돼.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일까? 그렇지. J가 첨가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피어가 펴가 되는 건 교체 현상이고 피어가 피여가 되는 건 무슨 현상이다? 첨가 현상이야. 이제 반모음 관련해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니들은 안 돼요. 그럼 선생님 모음 축약 현상은 없나요? 있어요. 있으니까 문제야. 모음 축약 현상이. 그럼 모음 축약은 어떻게 만드냐? 자, 야, 아이야, 아이야 할 때 아이를 줄여서 뭐라고 해? 애야 이렇게 부르잖아. 애야. 됐어? 그럼 이거는 뭐가 일어났을까? 자, 풀었으면 얘는 아 더하기 이가 애가 된 거지. 근데 애가 이중이야 아니야? 이중이 아니야. 애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그쵸? 그럼 얘는 단 이렇게 된 거거든. 단단 이중이 아니라 얘는 단단단이 된 케이스거든. 이게 모음 축약이야. 그러니까 모음 갖고 장난질하는 건 세 개다. 교체냐,
첨가냐 축약이냐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단모음을 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얘가 이중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이해를 했다면 이제 우리 드디어 어떻게 보면 음음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음변을 이해하냐 못하냐가 관건이겠지. 됐지? 이거 할 때 니들이 머릿속에 표가 있어야 돼. 자 보자.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음운 변동 전후의 변화 현상 기준으로 크게라고 했어. 크게 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음운의 변동은 일단은 크게 몇 개지다. 네 가지다. 그 네 가지에서 요렇게 파생되는 거야. 됐죠? 그럼 얘네가 전부 다 교체 현상이야. 됐죠?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꼬꼬마 1학년 애들도 지금 1학년 애들이 아장아장 음운의 변동 배우러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3이야. 고3이면 지금 이거 다 있었어야 돼. 이랑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죠. 안 했을 리가 없죠. 자, 전체 현상. 한 음운이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뀐 현상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요 말을 잘 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말. 이 말. 이 말이 뭔 말이야? 음절의 끝소리가 뭘까? 자, 예를 들어 우리 국현. 국. 현. 내가 소리 몇 번 냈어? 2번 냈지. 그렇기 때문에 국현은 몇 음절? 2음절이 되는 거야. 그럼 음절의 끝소리라는 건 국 했을 때 얘의 끝소리가 누구야? 기억인 거고. 현 했을 때 끝소리가 니은인 거지. 됐냐? 그럼 이걸 바꿀게. 음절의 끝소리 음절말 이거는 결국 종성, 초성, 중성, 종성 중에 종성에 해당하는 규칙이라고 해서 이거를 종성 규칙이라고도 해요. 종성 규칙. 이게 니네 요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만약에 시험 범위가 이번엔 음운과 단어만 보겠지만 기말 때 중세 국어 할 때 기억나십니까? 팔종성법? 개랑 헷갈리면 안 돼. 개랑 완전히 다른 규정이야 얘는. 자, 음절 말에 평, 파열음, 화 이게 뭘까? 평. 평음이야. 평. 평음 중에 파열음으로 변한다는 거야. 평음 중에 파열음. 그래서 우리가 바다사자가 기억나? 자, 이 평음이 뭐였지? 얘가 예사소리야. 예사소리. 그러면 바다사자가 예사소리는 이렇게 5개가 있어. 평음도 몇 개인 거야? 5개가 있지. 이 중에 무슨 음? 파열음. 이 중에 파열음인 애가 누구인데? 비읍, 디귿, 기역이잖아. 시옷은 무슨 음이야? 마찰음. 그리고 지읒은 파찰음이지.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요 단어들이 지금 다 시험 문제야. 니들이 이걸 나왔을 때 그게 그 말이구나. 그게 그 말이구나 이해해야 돼. 봐. 음절 끝에 발음되는 자음은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웠었지? 됐어? 자, 봐. 발음되는 건 이 7개 뿐이란 거야. 7개밖에 발음이 안 되고 나머지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파열음 중에 평음인 그두부 중 하나로 바뀐 거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반드시 그두부만 기억하세요. 왜? 니은, 리을, 미음, 이응으로 변하는 현상이 아니야. 음절 끝에 발음되는 건 7개 뿐인데 만약에 이 7개 외에 딴 게 오면 그 애들이 뭐로 바뀐다? 그두부로 바뀐다는 거야. 됐어? 선생님 이거 니은으로 바뀌었네요? 안 돼. 이 음끝이 아닌 거야. 리을로 바뀌었네? 음끝이 아닌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면 바뀌어 발음된 현상으로 여기서 니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 이거. 애들이 많은 실수 중에 하나. 여기 봐. 여기 비읍, 쌍기역 있지? 그래서 이 쌍기역을 2개 취급하면 안 돼. 얘 몇 개야? 하나야. 그럼 결국 이 바뀌라는 건 음운이 몇 개? 3개인 거고. 그리고 바뀐 현상도 지금 몇 개? 3개. 음은 변동했을 때 개수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럼 쌍기역이 뭐가 된 거야? 기억이 된 거지. 그러면 음은 변동 현상 중에 얘는 위치가 바뀌었을까요? 좋은 위치가 바뀔까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그럼 좋은 방법이 바뀔까요? 바뀌었어요? 좋은 방법이? 안 바뀌죠. 내가 이걸 강조한 이유? 그럼 표 잠깐만 다시 봐. 바다사자가 바다사 잠깐만 쓸게. 자, 바뀐 걸 따지는 거야.
쌍기역이 뭐가 된 거야? 기역으로 이렇게 바뀐 거지. 내가 표를 줄여서 강조한다. 쌍기역 어디서 소리가 나? 여린이 좀. 진짜 지금 바다사대가 양치경연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했지 내가. 그 영국의 음이지. 소리나는 위치는 얘네 둘 다 영국의 음이야. 그 위치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그리고 쌍기역의 좋은 방법 뭐였어? 파열음이었지. 기역 또한 좋은 방법 뭐야? 파열음이었지. 그럼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는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한 거야. 그래서 내가 표 강조하는 거야. 그럼 뭐가 변했냐? 소리의 세기만 달라진 게 되는 거야. 됐죠? 부억도 마찬가지. 하면서 물어볼까? 이 음은 몇 개야? 4개. 4개 맞아요, 얘는? 네. 맹구야, 4개 맞아? 네. 오케이. 요 이음 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4개. 얘도 4개. 됐습니까? 우리 예은아, 그럼 음끝은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라고 풀었다가 줬대요. 왜 줬대는지 지금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표가 진짜 머릿속에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꽃이 꽃된 거 보자. 치읓이 뭐가 됐어요? 디귿. 디귿이 됐죠. 좋은 위치 바뀌었을까요? 좋은 위치 바뀌어요? 네. 바다사자가 빠따사자가 파티슈카 보면 지금 치읓은 여기죠? 그쵸? 근데 바뀐 게 누구야? 여기죠?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됐어? 바뀌었죠? 좋은 방법은요? 바뀌죠? 왜? 치읓 무슨 음이라고 우리 아까 외웠어? 파찰음이라고 외웠다고. 근데 무슨 음이 됐어? 파열음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단어든지 표에 적용을 해서 다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표는 반드시 외워야겠죠. 그냥 머릿속으로 음끝은 위치랑 방법이 안 변해 이런 식으로 외우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변하는 애도 있고 그때 다 적용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닌 애들은 반드시 그 누구 중 하나로 바뀐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비음아. 파열음인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인 니은, 니읍 앞에서 여기 봐. 동일한 좋은 위치의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자, 동일한 좋은 위치의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 이 말이 뭐냐? 기역과 좋은 위치가 같은 애가 누구야? 이응이고 디귿과 좋은 위치가 같은 애가 니은이고 비읍과 좋은 위치가 같은 애가 미음이야. 그럼 저렇게 설명한 이유는 비음판에 좋은 위치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애초에 이건 설명을 다 하는 거야. 나머지들은 그때 따져야겠지만 비음하는 좋은 위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뭐만 변한다? 방법만 파열음이 무슨 음으로? 비음으로 바뀐다. 요걸 기억해.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뀐다. 자, 국물. 기역이라는 파열음이 비음, 미음 앞에서 동일한 좋은 위치인 이음으로 바뀌었잖아. 요 설명을 그대로 해준 거야. 그래서 비음하는 좋은 위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유음아. 비음, 니은이 유음, 니을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 니을로 바뀐다. 그럼 얘는 위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왜? 마, 누, 라 이렇게 썼잖아. 그럼 얘 요 라인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럼 결국 니은이 리을 됐다는 건 좋은 위치는 안 변해. 그럼 뭐만 변한 거야? 방법만 비음의 방법에서 무슨 방법으로? 유음의 방법으로 바뀐 거. 자, 유음아야. 자,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자음 동화 현상이래. 자음끼리 동화된다. 그러니까 비음아라고 나오든 유음아라고 나오든 자음 동화라고 나오든 똑같은 거야. 그러면 니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이 비음아 유음아인 자음 동화는 재작년인가 수능 나왔던 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 주어 위치 변화 없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주어 위치의 변화가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 좀 나가볼게.
리을의 비음아, 리을을 제외한 자음주에서 요 리을을 제외한 자음주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한자어나 외래어에서만 적용. 종로 같은 경우 이 리을이 종로, 홈런 같은 경우 이게 홈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머지 니은이 리을 건드면 무조건 리을 된다는 건데 하나만 쓸게.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자, 이 유마의 예외 단어들이 존재해. 아마 이거는 보기를 주든가 할 거야. 자, 그러면 한 단어만 하자. 자, 요걸 보면 누구랑 누가 부딪혔어? 니은과 리을 부딪히지. 근데 이 유마 법칙에 따른다면 얘가 뭐로 변해야 돼? 리을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거든. 그래서 발음이 생살량이 돼야 되거든. 발음이 생살량. 발음하기 힘들지. 그래서 얘는 유마의 예외력으로 얘는 생, 산, 양 이렇게 발음이 돼요. 오히려 리을이 무슨 어가 일어나 버리는 거? 비음어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단어들도 머릿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 일단 넘어가고 여러분들이니까 구경만 빨리 설명할게. 끝소리가 디귿디귿이 나왔네요. 형태소의 개념이.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 제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요게 조건이야. 그럼 여기 바꿨으면 실질인 경우엔 안 돼요. 이게 가장 핵심. 형식을 만나야 되지 실질을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반모음 제이로 시작된다라는 건 무슨 모음? 반모음 제이로 시작하면 무슨 모음이야? 이중모음이지. 이중모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야, 여, 요, 유 대표적으로 얘네 이중모음 네 마리.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디귿디귿이 아까 구개음 지읒짓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 그럼 이것도 외워줘. 형식 형태소 나오면 어차피 우리 단어 시험범이지. 단어까지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형식 형태소, 조사, 접사, 어미. 어간도 형식인데 안 쓸 거야. 어간도 형식인데 안 쓸 거야. 됐어? 어간 실질이죠. 뭔 소리 하고 있어? 의존이지, 의존. 그거. 자, 조잡어. 저 세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부객은 외우기 쉬울 거야. 특히 현승이는. 외계인 형식적으로나마 우리 조수진 만나면 접어야지. 알겠지? 예전에 할 때 진짜 저것 때문에 수진이가 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다. 제가 접겠습니다, 형님. 조수진 형님. 이렇게. 자, 만날 때 이 디귿디귿이 아까 구개음 지치로 변한다. 자, 그럼 맹구야. 디귿디귿이 요 이를 만나서 지읒을 변하는 거잖아. 어쨌든 변했잖아. 그럼 우리 변화를 따질 때 무조건 위치냐 방법이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거든. 디귿이 지읒 됐어. 디귿이 지읒으로 변하겠죠. 해도지. 위치 변해 안 변해? 위치 변합니다. 방법 변해 안 변해? 방법 변합니다. 뭐에서 뭐로? 파열음에서 예스? 지니까 이제 파차를. 오케이. 저렇게 지금 이게 나와야 돼 니들이. 지금 저거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나와야 돼. 나와야만 이거 문제 풀 거야. 됐지? 자, 디귿디귿의 형식 형태도 희가 올 때는 디귿과 이엇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티읕이 티읕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구개마다라고 설명을 했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디귿과 이엇이 결합해서 티읕이 된대. 이거 무슨 현상? 그렇지. 즉 음운 변동은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축약 뒤에 구개음화가 또 일어날 수도 있어. 자, 굳이 같이 다티다. 그래서 얘가 잘 봐야겠지. 얘가 1단계 뭐를 거치고 티다가 된 뒤에 다시 다 치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음운 변동이 몇 개 일어난 단어? 2번 일어난 단어야. 근데 앞에 있는 굳이나 같이는 몇 번? 한 번밖에. 나중에 음운 변동 개수까지 다 세야 돼. 이거까지 다 셀 수 있으면 성공적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연음 현상. 된 소리가 가장 중요하고. 일단 연음 현상 볼게. 받기, 앞을 등처럼 연음은 뒤에 있는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 앞음절의 끝자음이 뒤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서 소리는 거. 요거 중요. 음운 변동 아니야.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야. 뭐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넣을 수가 없어 애초에. 됐지?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이거야.
무슨 경우에만? 형식인 경우에만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 이해를 해야 돼. 봐. 꽃이라는 단어를 설명할게. 꽃 발음하면 어떻게 돼? 치해지 뭐로 변해? 여기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일단? 끝.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이 일어났죠? 자, 근데 요 뒤에 형식 형태소인 꽃이 이가 조사지? 그러면 형식 형태소일 거고 얘 발음하면 어떻게 돼? 치가 되고 이건 연음이고 이거 음변이다 아니다? 아니다. 변동 변한 게 없어. 똑같아. 음운이. 똑같은 거지. 자리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무슨 형태소일 때? 형식일 때거든. 자, 꽃 위에 나비가 앉았다. 그럼 여기서의 이와 위의 차이점은 이는 무슨 형태소고? 형식인데 위는 무슨 형태소야? 실질, 뜻을 갖고 있거든. 이때 그럼 이걸 연음해서 꽃이 안 돼. 왜 안 될까? 실질일 땐 다른 조건이 먼저 선행돼. 뭐가 될까? 음끝을 해야 돼. 그러면 음끝을 하면 이렇게 되지. 음끝 후에 다시 연음 꽃이. 그래서 얘가 실질일 때는 음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 형식일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는데 실질일 때는 음끝을 하고 올려야 돼. 됐음?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내가 지금 우리 꼬꼬마 1학년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 요거. 그게 가르쳐 줄게. 자, 경음화 된소리 대기. 아직 1학년 책에는 경음화라고 안 써져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된소리 대기라고 배우죠. 근데 이게 경음화인 건 된소리가 뭔 음이기 때문에 경음이기 때문에 경음화 됐다라는 거고. 자, 평음은 뭐야? 무슨 소리? 예사소리. 즉 바다사자가 얘네들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 빠따사자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 아가들아 보세요. 몇 개 써져 있어? 4개 보입니까? 이 4개 반드시 외워야 돼. 왜? 예은아 기억나? 우리 옛날에 그 사이소리 현상 막 했던 거? 걔 때문이야. 이거 모두 보면 사이소리 현상하고 뒤렇게 헷갈려요. 오케이? 따라할게. 그두부 뒤에 경음화가 일어난다. 선생님, 평음 바다사자가 5마리 있잖아요. 근데 왜 그두부만 나와요? 왜 바다사자가 다 안 나오고 그두부만 나왔을까? 자, 다시 평음은 우리 바다사자가 요거 5마리지? 근데 기역, 디귿, 기음만 얘기하고 있거든. 시옷과 지금 섭섭하게. 왜 그럴 것 같냐? 그렇지. 그러니까 요 시옷짓은 음끝에 따라 뭐가 돼? 디귿으로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니들이 알아야 될 거. 예를 들어 낫도 요런 단어가 있다고 치자. 낫도. 자, 그러면 이거는 시옷이 디귿을 건드렸다. 돼 안 돼? 안 돼. 왜? 누가 누굴 건드는 게 돼야 돼? 디귿이 디귿 건드는 게 돼야 돼. 왜? 일단 뭐 시켜야 되니까. 음끝 시켜서 디귿 되고 그 뒤에 이제 디귿 뒤에 경음화. 디귿.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상을 볼 때는 니들이 음운변동 문제 풀 때는 제일 먼저 1순위로 뭐부터 따져라? 음끝을 따져야 되는 거야. 제일 먼저 음끝 따져. 자, 그래서 우리 아가들 1학년 아가들에겐 요 첫 번째 조건을 라고 외우라고 했어.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부딪히면 된소리가 된다. 이렇게 그죠? 예사. 자, 국밥 같은 경우도 보면 기억 예사소리 맞죠? 비음도 예사소리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면 돼. 연아 이해했냐? 된소리. 예스. 자, 어간의 끝소리. 이걸 봐야 돼. 어간의 뭔 소리? 끝소리라고 했어. 어간의 끝 자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간의 끝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야, 거기 앉아라 할 때 앉다 하면 이거 어간으로 따지면 어간으로만 따질게. 니은 지읒이 끝소리지. 그치? 근데 저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요거가 앞에 있는 게 지읒이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안 요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럼 어간의 끝소리 니은 지읒이 아니라 얘는 어간의 끝소리가 뭐인 거야?
니은인 거야. 발음 기준이야.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 니은이나 미음 뒤에 경음화가 된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어간을 가질 수 있는 애는 누구죠? 뭐라고? 용언이 어간이 될 수 있지. 용언만 어간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1학년 꼬꼬마 애들에게는 어간에 미음, 니은을 만났을 때 경음화가 된다 해서 어머니, 예스. 자, 어머니. 어간에 미음, 니은이 오면 뒤에 예사 소리가 된소리가 된다. 자, 두 번째에서 신고, 감다. 얘네가 된소리가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니은, 미음이기 때문에. 얘네가 니은, 미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럼 이거 물어볼까? 나 아파. 감기 걸렸어. 감기. 맞을까, 맹구야? 감기. 아니요. 응? 얘도 미음인데? 미음 뒤에 된소리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왜 안 돼? 이거 모른다, 지금? 감기가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내가 평상시에 감기 걸렸어. 발음 잘못됐구나. 이제 앞으로 감기라고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네, 아니요. 그럼 왜 안 되는 거야? 이 때문에? 뭐 때문에? 얘 이 때문에? 네. 와, 쟤 어쩌니, 어쩌 미치겠네. 연아야 말해도 왜 안 돼? 전혀 모르겠네. 너무 솔직하다. 이불 진짜. 당신 왜 안 돼? 얘 어간 아니잖아. 얘가 어떻게 감다야? 감기 걸렸다 할 때 이 감이 감다가 아니잖아. 알겠냐? 그러니까 쟤들이 진짜 이런 거에서부터 다 낚이는 거야. 내가 진짜 변형 문제 만들려면 진짜 수줍게 만들 수 있어. 다 낚아서. 자, 자,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연결되는 디귿시옷 지읒 세 개만이야. 이 한자어에서 디귿시옷 지읒의 경음화가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보면 한자어에서 리을 뒤에 연결되는 거 예를 들어 발달, 질서, 물질 요렇게 되지. 조건이 뭐였어? 한자어거든. 주의해야 될 거 이거. 요거 vs 자, 내가 지금 물질 말고 물질이라고 써놨거든. 물질. 저건 뭘까? 그거 해로질. 그렇지. 해녀들이 하는 해로질. 그럼 저거는 왜 된소리가 안 될까? 한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여기 있는 물은 한자의 물이지만 여기 있는 물은 그 물 숫자잖아. 그러니까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얘가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됐어? 오케이. 자, 이제 관형사용어미 리을 뒤에 경음화가 된다. 할 것을 요게 관형사용 리을인 건 하다 더하기 리을. 얘가 어미라는 게 되지. 정말 그렇게 예쁠 수 없어 할 때도 예쁘다 더하기 리을이 되지. 관형사용 엄정도는 알죠, 연아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까지 조건 됐죠? 자, 그럼 니들이 이제 속는 게 요 네 가지 조건에서만 된소리가 된다 아닙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야, 요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발음이 되죠. 내까. 그럼 얘는 무슨 게 적용된 거야? 음끝하고 된소리. 자, 그러면 음끝과 된소리라고 하면 음운변동 현상이 교체가 두 번 일어났다. 이렇게 풀겠죠? 그쵸? 틀렸어요. 쟤는 애초에 그래서 니들이 단어도 많이 알아야 돼. 이거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어떻게 돼? 내 더하기 가일까? 아니야. 내 더하기 가거든. 내 더하기 내 천자. 그래서 그 내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주변 가자. 주변이야. 됐어? 그럼 형태소 자체가 애초에 내 더하기 가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계속 내까라고 읽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내까라고 읽는 거야. 내가라고 안 읽고 내까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럼 요게 만약에 요거 빠지고 형태소는 내 더하기 갔는데 내과가 되네? 요 네 가지 조건으로 설명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애초에. 얘가 지금 받침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됐어? 요 현상이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고 잘 들어야 돼.
그럼 쟤는 된소리 조건이 아닌데 뭔 소리가 된 거야? 된 소리가 되는 케이스가 되지. 이 조건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단어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야. 시옷을 요렇게 넣는 거야. 얘가 사이소리 현상이 날 때 시옷을 넣는다 해서 사이 시옷 현상이 돼. 됐어? 그럼 결국은 요 내과가 음끝에 의해서 된 소리 아니라는 거야. 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애를 지금 넣어준 거잖아. 넣어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현상을 우리는 첨가 현상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음운 변동이 일어난 걸 쓰시오라고 하면 음끝에 의한 된 소리가 아니라 뭐라 설명해야 돼? 첨가가 일어났어요 라고 해야 돼. 근데 이거는 학교문법 좀 제대로 모르는 선생님들은 아까 현승이처럼 음끝 된 소리로 설명할 수도 있어. 하지만 문법론적으로는 저거는 음끝과 된 소리라고 설명해서는 안 돼.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없어지는 게 돼. 사이소리 현상 왜 만든 거야 그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거 학교 수업 때 잘 따져봐야 돼. 이거는 요거는 조금 약간 견해가 달린다. 근데 중등문법은 확실히 이거 그냥 음끝 된 소리로 가. 중등에서는 그냥 요 현상 자체가 너무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알겠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첨가 공부하러 갈게. 어떤 의문이 생겨난 현상이다. 자, 기억해라. 첨가는 니은 첨가 말고 없다. 니들이 알아야 돼. 자음 첨가는 무슨 첨가뿐? 니은 첨가뿐이다. 여기까지 됐냐? 자,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1번. 자, 니은 첨가의 조건은 합성어나 파생어일 것이야. 그러면 무슨 어에서 안 된다? 단일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니은 첨가는. 그리고 또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것. 2번 요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것. 그리고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 제의로 시작할 것. 3번 요건. 그 자리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그 다음 뭐지? 어저께 문제 풀 때 있던 단어인데. 하드랜님 말. 나뭇잎. 오케이, 좋았어. 나뭇잎. 나뭇잎도 있고 허드렛잎 있고. 아이 몰라. 씨발 그냥 해. 자, 일단 요 규정을 그대로 보면 맨 입은 맨과 입으로 쪼개지죠. 이 맨이 뭘까? 접사야. 그리고 입이 어근이야. 그럼 접사와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얘 무슨 어? 파생어. 파생어. 접사랑 결합할 때 파생어. 파생어 조건 맞아 떨어졌고, 그 뒤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것 니은으로 끝났지. 그리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났지. 그때 요 자리에 니은을 넣어라 해서 니은 첨가 현상이야. 솜이불 같은 경우는 그럼 솜과 이불로 쪼개지고, 얘가 어근, 얘도 어근. 그럼 얘는 무슨 어? 합성어. 그럼 합성어 조건 맞아 떨어지고 이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 첨가된 저 세 조건을 외우란 이유는 또 누구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 때문이야. 사이소리 현상도 니은이 첨가돼요. 아까 같이 이유 없이 된 소리 되거나 걔는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되는 케이스가 만들어져요. 됐죠? 그거는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나올 때 할게. 됐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사이소리 규정으로 내가 바꿀게. 바꾼다면 사이소리 현상은 1번 조건이 합성어야. 그럼 사이소리 현상과 일단 니은 첨가를 구분하는 거 첫 번째 조건이 달라져요. 니은 첨가는 일단 뭐까지 돼요? 파생어까지 되지. 근데 사이소리 현상은 뭐에서만 일어난다? 합성어에서만 일어나. 파생어에서 일어나질 않아.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앞말이 얘는 모음으로 끝나야 돼. 약간 내과처럼. 앞말에 니은이 들어가는 거야. 앞말에 니은이 들어가. 그리고 3번 조건은 동일. 3번 조건은 동일. 그러면 가장 큰 차이죠. 3번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봐봐. 잘 봐야 돼. 3번은 뭐 좀 다르긴 해. 뒷말에 받침이 있어도 되거든. 뒷말에 자음이 시작돼도 되고 이하 열과 와도 돼. 두 가지 조건인데 일단은 큰 차이점은 이거야. 얘는 앞말이 모음이니까 앞말에 니은이 첨가돼. 앞단어 앞에. 근데 쟤는 뒷말에 첨가돼. 됐습니까? 얘를 보면 이제 맨입, 솜니불, 한여름 요렇게 뒷단어. 근데 사실은 앞에 첨가돼. 갑자기 그 앞 단어가 기억 안 나면 뒤에 가서 또 학교에 문제 있으니까. 자, 반모음 첨가. 이거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까 했죠? 피여가 되고 피여가 되면 요 어 자리에 J가 첨가되고 얘도 J가 첨가돼서 저렇게 간다라는 거. J 첨가. 그래서 J 첨가와 더불어 아까 J 교체까지 내가 기억하랬다. J 교체 얘도 기억하라고 했다. 요거는 패스할게. 자, 그 빠르게 탈락. 있던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수나.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거 줄여서 뭐라 했었지 예전에? 자단이라고 했지. 줄여서 그냥 자단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음절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 한 자음이 탈락한 현상이다. 자, 여기 봐. 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야. 근데 결론적으로 세 개. 그러면 음이 줄었지. 줄었기 때문에 탈락인 거야. 줄었고요. 자, 각도 보면 4개에서 3개로 줄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 점따는 현상이 몇 개가 일어났어? 두 개지. 뭐하고 뭐? 자단 일어났고 된소리 일어났지. 그러면 왜 된소리가 됐을까? 왜 된소리가 됐을까 제가? 점다가 아니잖아. 점따가 되잖아. 그리고 된소리가 됐다면 된소리 조건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게 아니면 사이소리일 테니까. 왜? 다시 할게. 사이소리가 돼버리면 교체가 아니야. 내가 뭐라고 했어? 첨가 현상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이제 첨가냐 교체냐를 따져야 돼. 그럼 얘가 된소리 되기로 설명이 된다면 교체지만 사이소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면 첨가 현상이 돼버려. 하면서 왜 된소리 됐냐? 연하 정신 차려. 김현무 왜? 미음 디귿 디귿. 해가지고 디귿 미음 디귿 해가지고 띠긋이란다. 경음아 그러니까 왜 어떤 조건? 4가지 조건 중에 4가지 조건 중에요? 그거 뒷색 까먹었어. 내가 발음 기준이라고 분명히 아까 얘기해서 뭐라 했냐? 어머니 기억나요? 어머니 예사? 어간의 끝소리 미음 뒤에서 예사 소리가 된소리가 된다. 근데 이 점따 자체가 어간이잖아. 어간의 끝소리가 지금 누구야? 미음인 거야. 그래서 지금 된소리 된 거야. 그럼 이거는 된소리 되기로 봐야지. 어머니 기억해라에. 그러니까 내가 쉽게 외우라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야. 얘가 가장 중요해. 솔직히 이건 여기까지 니들은 수월하게 왔어야 돼. 요거 설명해봐. 없다. 뭐라고? 여기 뭐뭐가 일어났을까? 몇 개가 일어났을까? 3개야. 자, 일단 뭐를 시킬까? 자단시켜야겠지? 그러면 여기서 자단 일어나고 그 뒤에 뭐 해야 될까? 은끝 해야겠지? 은끝 일어나고 그 다음 예 된소리 일어나고 됐어요? 근데 요게 조금 논란거리긴 한데 말 그대로 요게 바뀔서도 설명은 가능해요. 말 그대로 먼저 뭐를 시키고 은끝 시키고 탈락시키냐 아니면 탈락시키고 은끝 하냐 얘는 상관없어. 나중 단어에서 문제가 돼. 얘는 상관없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 자음 탈락 리을 탈락.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리을이 니은 시옷 등이 앞에서 탈락한다. 근데 우리는 이거 그냥 발음해보면 알다 더하기 니가 아니라고 발음되고, 야 그거 부모님이 아시니? 아시고 계셔? 아시고 라고 발음이 되지. 즉 리을이 탈락한다는 거야. 히읗 탈락도 발음할 때 없어지는 거거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둘을 구분할 때 니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 자, 야 너 그거 아니라고 하니? 쓸 때야 표기할 때 부를 거야. 너 그거 아니라고 쓸까? 아니면 너 그거 알리라고 쓸까? 아니라고 쓸 거야. 야 부모님 그거 아시고? 알시고라고 안 쓰죠 애초에. 자, 그래서 리을 탈락은 이 음음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자, 리을 탈락은 음음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다. 근데 히읗 탈락 봐. 야 그거 너 눈이 쌓이다. 이거 쓸 때 너나 쌓이다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다 표기에 미반영이야. 야, 자음군 단사도 표기에 반영할까? 안 하지. 비음은 다 반영 안 해. 그래서 여기를 별표줘야지.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 의탈락 볼게. 어간의 끝소리 의가 아어로 시작하면 됩니다. 끄다의 어서에 꺼서, 담그다의 아도에 담가도. 자, 자다의 아서가 자서, 서어가 서가. 그럼 얘네들도 쓸 때 어떻게 써? 반영해야 돼, 미반영해야 돼? 얘네들도 표기에 반영한다. 여기가 됐습니까? 장기간에 이건 의문을 빨리 끝내니까. 이 책 그리고 얘가 이거 빼먹네 이 새끼네. 여기 지금 모음탈락이 하나가 더 있는데 빼먹었네요. 우탈락 현상이라는 것도 써요. 우탈락도 모음탈락이야. 자, 예를 들어서 야 거기 푸다, 뭐 똥을 푸다의 어가 결합하면 어떻게 돼? 퍼 하면서 우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탈락 현상도 있다는 거 같이 쓰고 알아주시고요. 축야 두 문이 합쳐져 제3의 의문으로 바뀐다. 격음아 거센 소리 내기. 예사소리 가다보자가 시으시 만나각과 거센 소리는 카타파차 파티축하로 변한다. 바다사자가 바다사자 할 때 시옷은 빠지죠. 시옷은 축약해서 만들 게 없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여기서의 발표칙한 히읗이야. 히읗이 없는 한 축약은 일어날 수 없어요. 히읗은 반드시 있어야 돼. 히읗 없이 축약.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음 의문 변동 현상이 다른 것은 해서 4개 단어에 히읗이 다 보이는데 한 단어만 히읗 안 보여. 그럼 걔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엄매를 하는 이유는 뭐? 좀 요령껏 빨리 풀기 위해서야. 머릿속에 요령껏 빨리 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축약까지 맞고요. 여기서 잠깐만. 필수적으로 정리되는 건 아니지만 합성하나 파생가 만들어질 때 리을이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탈락한다. 아들 더하기 님 아드님, 활 더하기 살 화살, 바늘 더하기 질 바늘질. 요런 것도 다 뭐가 탈락한지? 리을이 탈락한 얘들이야. 그래서 얘 관련해서 니들이 흔히 쓰는 거 말고 애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틀리는 게 그런데 이 마소라는 단어 많이 안 접해본 단어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마소를 많이 물거든. 안 들어봤는데 얘도 뭐가 일어난 단어? 리을 탈락이 일어난 단어야. 문제를 좀 풀다 보면 나와. 이 마소 많이 나와. 그럼 얘는 원래는 뭘까? 말 더하기 소야. 이 말과 소를 합쳐서 우리는 마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아드님 따님 뭐 요런 얘도 있겠죠. 요것도 니들이 잘 몰라. 얘도 원래는 뭐다? 불삽이야. 얘도 원칙은 불 더하기 삽인 단어로 리을 탈락이 일어나는 애야. 그래서 얘는 불 푸는 삽이야. 그 아궁이 같은데 아궁이에서 숯 옮기고 이런 삽을 우린 부삽이라 그래. 자, 그래서 요 정도 알아주시고 연아야 잘 돌아가고 있나? 확인해봐. 네, 돌아가요. 열일하신다. 자, 여기 있는 문제까지 풀고 그쪽에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줄 테니 여기 봐. 자, 바로 뒤에 단어 넘어가. 단어는 일단은 우리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의문 체계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단어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의문부터 확실히 이해를 하고 단어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페이지 몇 쪽이냐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가 봐. 자, 들어가 보면 자, 맹구야 너 풀 수 있겠어? 네. 얘기해봐 그럼. 네가 풀어줘 나한테. 가슴 사슴. 자, 여기서 보면 최소 대립상은 아까도 강조했다. 하나의 의문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돼야 돼. 하나만 달라져야 돼. 너 2개 이상 달라지면 안 돼. 그럼 가슴에서 구슬과 짝짓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른 게 너무 많아. 그죠? 우 다르고 미음, 리을 2개가 다르지. 그럼 최소 대립상 안 되는 거야. 그럼 가슴과 최소 대립상은 누가 돼야 돼? 사슴이 돼야지. 사슴이 돼야 돼. 사슴. 그래서 하나만 달라지고. 그럼 사슬 짝꿍 찾아볼까? 사슬의 짝꿍은 누가 돼야 돼? 사슴. 그렇지. 사슴이 돼야지. 하나가 달라지니까. 리을 미음. 자, 그러면 나머지 짝짓기 할 수 있는 것도 누구 있을까? 누구랑 누구를 짝짓기 해볼까요? 사슬 그렇지. 사슬과 서슬을 짝짓기 할 수 있고. 그 다음 구슬과 구실을 짝짓기 할 수 있지.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요거 단어 선생님 시험지 만들려면 요게 지금 막 몇 개를 더 집어넣거든. 막 다 집어넣을 거야. 다 집어넣지. 그러면 여기 이거 제외하고 또 짝짓기 가능한 거 있어 없어? 있나 없나? 저거 말고 지금 하나씩 했을 때 사슴과 서슬? 안 되지.
없어요. 됐어요?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를 출제됐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됐지. 기억 시옷 나왔고 여기서 미음하고 누가 나와야 돼? 리을 나와야 되지. 여기 어하고 누가 나와야 돼? 아. 아가 나온다고요? 아와 어가 나와야지. 미안. 네가 말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맞는 것도 일단 의심을 하고 보니까 의하고 누가 돼야 돼? 이. 이. 됐어? 네. 즉 몇 개 나왔어? 8개야. 그럼 시험 문제 여기다 이제 객관식으로 바꾸면 총 12개의 의문을 추출할 수 있다. 뭐 9개의 의문을 추출할 수 있다. 요게 문제야 이제는. 이해됐지? 즉 결국은 요거 찾아내는 거야. 총 몇 개가 나오느냐.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건 총 이쪽에서는 몇 개가 나온 거? 8개가 나왔다. 그럼 여기 단어만 추가하면 답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단어를 여기서 아니면 몇 단어를 빼버린다든가 요런 케이스의 문제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 2번. 표준 발음과 비교하여 가의 발음이 잘못된 이유. 자, 닭을의 표준 발음은 달그리래. 달그리래. 근데 사람들이 다글다글 이렇게 읽고 있대. 근데 을이 형식 형태의 도임으로 격받침 리을을 비해서 리을은 그대로 발음하고 기억을 뭐 해라? 연음하라는 거거든. 즉 말 그대로 뒤에 이응이 올 때는 앞에 있는 애를 끌고 가겠다는 거야. 앞에 있는 애를 끌고 가서 발음하겠다. 그래서 다글로 읽으면 안 돼. 왜? 다글로 읽을 경우 지금 리을을 뭐 시켜버린 게 돼? 탈락시키고 자단을 한 게 되거든. 아, 이때는 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건 지금 자단이고 그 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꽃, 이가 표준 발음이 꽃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꽃이 예쁘다. 야, 정말 꽃이 예쁘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야. 그럼 문제점이 뭐야? 얘 또한 이가 형식 형태소지. 난 짧게 쓸게. 이가 형식 형태소라서 치읓을 그대로 뭐 해줘야 되는데? 연음해줘야 되는데 이 치읓을 시옷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교체를 할 거라면 음끝 규정도 돼야 안 돼. 안 돼. 치읓이 시옷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끝도 잘못된 것이고 연음해서는 안 되는 걸 연음했다. 자, 끊기다. 끊기다가 돼야 되는데 끊기다가 됐다. 이것도 그러면 자단의 문제점이죠. 자단하면 안 되는데 자단을 시켰다는 거. 자, 그러면 얘는 히읗 기억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히읗 더하기 기억은 히읗이 되는 축약을 해야 되는데 축약을 안 했다. 축약을 안 하고 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중에 요게 뭐 예를 들어야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 너 뭐가 일어났냐? 자단? 자단일까? 히읗 탈락일까? 자, 얘기하자면 자단과 히읗 탈락은 서로 다른 현상이야. 얘는 과연 자단일까? 히읗 탈락일까? 하는 거야. 연음? 그럼 연음하면 끈허가 돼야 되는데 끈허! 야, 빨리 끈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연음하면? 기억해라. 엄밀히 따지면 얘가 지금 형식 형태소기 때문에 히읗이 뭐 됐어야 돼? 연음이 됐어야 돼. 연음이 된다라면 얘는 그럼 허 이래야 이게 원칙이겠지. 이게 원칙이야. 근데 연음을 안 시키고 히읗을 어떻게 해버렸어? 없애버린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얘는 자단이 아니라 얘는 히읗 탈락 현상일 거야. 히읗 탈락이라고 봐야 돼. 이거를 자단이라고 보면 안 돼. 이해했냐 저거? 히읗 탈락과 자단을 확실히 기억해야 돼. 저 히읗 저자식 들어갔을 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고. 자, 3번 문제 빠르게 풀고 갈게. 자, 의문변동과 어떤 의문이 다르게? 교체, 그리고 첨가, 탈락, 축약.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다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볼게. 자, 뭐가 일어났어? 1번에 일어난 거. 된소리. 여기서는 자단. 자, 요게 중요한 문제야. 이 넓고 할 때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왜? 만약에 얘를 자단을 먼저 시킬게. 아까 전에는 자단 이거 된소리 바꿔도 상관없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얘를 만약에 자단을 먼저 하는 케이스로 가면 어떻게 돼? 요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해됐냐? 자단을 먼저 했을 경우 그럴 때 지금 된소리가 돼야 안 돼? 안 돼. 용언어간 니은 미음 뒤에서만 내가 된소리 된다고 했어.
저 리을 뒤에서 된소리 될 수 없어. 왜? 제가 한자어 리을도 안 되고요. 관형사용 리을도 아니잖아. 된소리 돼서는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비읍이 먼저 건들고 예의 규정에 따라서 된소리를 먼저 시켜버리고 그 뒤에 비읍이 떨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요거 하면서 요 리을 비읍 규정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자, 얘는 이 리을 비읍은 기본적으로 비읍이 탈락해요. 기본적으로 비읍이 탈락해요. 그래서 얘는 소리값이 리을이에요. 반드시. 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이게 넓고가 되는데 여기에 다를 붙여서 얘를 발음할 때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넓다가 아니야. 넓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 얘를 넓다라고 읽어야 돼. 알겠냐? 이거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리을 비읍은 기본적으로 누굴 탈락시킨다? 비읍을 없앤다. 근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르쳐 주겠지. 이거에 대한 예외가 리을이 탈락하는 케이스야. 리을이 탈락하고 비읍이 살아남는 경우는 딱 3케이스야. 바로 예일 때 밟다. 연하를 지근지근 밟다. 연하를 지근지근 밟고. 오케이? 누가? 맹구가. 그치? 그래서 요 케이스와 또 이 너빈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아까 방금 넓다, 넓고, 널 했잖아요. 얘가 합성할 때. 그렇지. 넓다랗다나 넓둥글다나 넓적하다나 이런 케이스들 일 때는 얘가 널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이 된다? 넙이라고 발음되는 거야. 저 리을 비읍 관련해서는 저거 2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바로 이 2번 문제 물어볼게. 뜻하다. 자, 일단 뭐를 했어 얘는? 은끝을 먼저 했죠. 시옷을 디귿으로 은끝을 했죠. 그 뒤에 디귿 티읕이 뭐 됐을까? 축약. 자, 물약. 얘 중요하죠. 왜? 요 중간 단계를 빼면요 애들이 리을 첨가 일어났다 지랄이야. 내가 아까 했듯이 자음이 첨가되는 케이스는 무슨 첨가 말고 없다? 리을 첨가 말고 없어. 리을이 그러니까 요거 빼버리고 이음 자리에 리을 들어갔는데 리을 첨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먼저 뭐를 시키고 리을 첨가를 하고 난 뒤에 그 니은이 지금 누구만 남게 돼? 그럼 뭐가 일어났어? 유음화. 이 밑에 쓰는 건 뭐 여기까지 알아서 이 규정에 따라 늘 하는 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끝인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음은 수업 끝.